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올해 36살이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두 돌이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며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한 건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밥상 위의 차별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서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어머님도 평범하셨고, 식사 자리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고, 아이가 생기고, 제가 점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자리를 굳히게 되자, 어머님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 날이면, 저는 긴장부터 됩니다. 식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눈치 싸움이 되는 날이죠. 어머님은 남편 옆에 앉으셔서 반찬 그릇을 들어 남편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들 이 생선 좋아하지? 엄마가 가시 다 발라놨어.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고마워요, 엄마. 하고 대답하고, 저는 생선가시만 놓여져 있는 접시를 내려다봅니다. 장조림도, 계란말이도 불고기까지도 전부 남편 앞에 줄지어 세팅됩니다. 제 앞에는 국 한 그릇,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생김 몇 장, 도무지 젓가락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소고기를 구워 먹자며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 소고기 좀 잘 구워봐라. 어머님과 남편, 시누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점이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얼른 젓가락으로 집으시더니 남편 접시로 고기를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남편은 당연한 듯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저는 한쪽에서 뒤집고 굽고 또 굽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내내 아무도 제게 너도 같이 먹자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중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다른 일을 시키셨습니다. 얘, 야채가 부족하구나. 냉장고에 있으니까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오고.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부름을 했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거 하나 먹어.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엄마는 안 보이고 마누라만 보이냐? 얼른 너나 먹어. 그 말에 남편은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말끝을 흐리고, 저는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불판 앞으로 갑니다. 꺼내놓은 고기를 다 구운 후 저는 하나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어머님, 혹시 고기 조금 더 남았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시며 말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샀는데 너는 구우면서 먹은 거 아니었니? 설마 그 많은 고기가 벌써 다 떨어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점도 입에 넣지 못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저 저를 몰아세우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얘, 국이 식었다. 다시 데워와라. 음료수 떨어졌네. 내가 좀 가서 사올래? 과일 있는 거 꺼내서 잘라서 내와. 밥 한 숟갈 떠보려 하면 곧 또 일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이 후식까지 다 먹은 후에야 저는 찬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깁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 집에서의 제 자리는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배려가 조금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기보다 더 질긴 서러움을 씹으며 견뎌온 날들. 제 마음속엔 점점 모멸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시누이네 가족까지 함께 모여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낯선 장소에 오면 낯가림도 심하고 칭얼거립니다. 저도 물론 그걸 잘 알기에 최대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미리 간식도 챙기고 장난감도 넣어갔지만 역시나 식당에서 아이는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있었고 다들 조용히 식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아이가 울고 있으니 그 시선이 그대로 제게 꽂혔고, 어머님은 힐끔힐끔 저와 아이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안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아기가 잠이 들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시댁 식구 모두 큰 소리로 웃으며
후식으로 나온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는 시커멓게 탄 갈비 뼈다귀 몇 개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갈비 뼈 하나를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거 먹어. 그 말투, 그 표정,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한 그 무심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 있는 걸까? 식탁에 앉을 마음도,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 서러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과 아기 짐을 챙겼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한마디 남기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쫓아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저는 남편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줄 테니까. 너는 니네 식구들이랑 더 먹고 와.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저는 택시를 잡아 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숨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땐 엄마와 오빠, 올케 언니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울면서 들어오자 다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간의 서러웠던 일들, 밥상에서 겪은 차별, 무시, 눈치, 며느리로서의 외로움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눈물로 터졌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 남편 지금 어딨니? 엄마는 속상하신 표정이셨지만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일단 진정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거라. 그렇게 그날은 친정에서 자고 저는 엄마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장모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예, 어머니. 네. 간장게장이요? 아, 갈비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살짝 들뜬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내일 저녁에 간장게장이랑 갈비 해놓으신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장모님 목소리가 되게 밝으셨어. 나한테 꼭 먹으러 오라고 기다린다고 하셨어. 그렇게 우린 다음날 저녁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익숙한 간장게장의 짭짤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왔니? 엄마는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습니다. 얼른 들어와 손 씻고.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넌 소파에 앉아 좀 쉬어.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엄마는 제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됐다니까. 애기 보고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 잠깐이라도 앉아 있어. 오늘은 너 쉬라고 부른 거야. 남편은 인사 후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엄마는 시선을 돌려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일어나서 나 좀 따라오게나.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열무김치랑 배추김치 좀 꺼내오게. 아, 네. 네, 어머니.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지시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채 씻어놓은 거 있지? 고기랑 같이 먹을 거니까 찬물에 한 번만 더 헹궈. 그리고 집 앞 슈퍼에 가서 탄산수랑 맥주 좀 사오게. 남편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요? 알겠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몇 분 뒤 슈퍼에 다녀온 남편은 엄마의 지시대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소스를 듬뿍 바른 갈비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잖아. 엄마가 구워줄게. 진짜 맛있겠는데. 엄마, 내가 구울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해줄 거야. 손 하나 까딱하지 마. 그리고 엄마는 갈비를 팬에 올리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불 좀 봐. 고기 태우면 안 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 약하게 해서 잘 봐. 이거 금방 타니까 옆에 붙어 있어. 잠시 후 고기가 노릇하게 익자 엄마는 그 고기를 저와 올케 언니, 오빠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남편 그릇은 비워둔 채로요.
그리고는 간장게장을 꺼내와 저에게 가장 살이 통통한 게딱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딸 거야. 알지? 엄마가 널 위해 정성껏 만들었어. 남편은 그 순간 멍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저와 올케 언니 오빠에게만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엄마의 손놀림과 식탁 위 상황을 바라보면서 굳어진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접시에 고기가 옮겨지고 게딱지가 열리고 장모의 정성이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을 향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만은 배제된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오빠가 조용히 일어나서 식탁 옆에 서 있던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 그 짧은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은영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싶더라. 오빠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느낀 게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냥 돌아가.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느낀 게 있다면 내가 우리 은영이한테 또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똑바로 생각해. 오빠의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잠시 말을 멈춘 남편은 제 쪽을 보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미안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참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괜찮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남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든 건 이제야 겨우 남편이 절 이해해주고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 번도 허투루 대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네. 밥도, 반찬도, 말도 다 정성을 담았지. 근데 자네와 자네 식구들은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사람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밥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진짜 가족인 거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은 내가 참고 넘어가겠네. 하지만 자네 어머니께도 꼭 말 전하게. 우리 딸 다시는 먹는 걸로 가족 앞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저희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가족으로 앉아있는 식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 옆에 서서 조용히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모두 한 식탁에 앉아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억울하고 화나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저는 그날 밤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이 본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면 제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싫으면 안 가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겨우 마음 한편의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희 마음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에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해 두셨고 자연스럽게 제게 말하셨습니다. 얘야, 고기 좀 구워야겠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불 켜놨으니 얼른 가서 구워라. 그 말에 제가 일어서려 하자 남편이 말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구울게요. 그 모습에 어머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도 되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왜 굳이 네가 하니? 하지만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집에서 가끔 구워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한 점, 두 점 익어갈 때마다 남편은 익은 고기를 제 접시에 조용히 올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리는 늘 불판 옆, 연기 자욱한 구석자리였고 고기 굽기 담당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익힌 고기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게 익었어 먹어봐.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입안에서 고기의 육즙보다 먼저 울컥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선은 분명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님은 아기 밥을 먹이고 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려 하셨습니다. 얘야, 냉장고에서 야채 좀 꺼내서 씻어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남편을 쏘아보는 듯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도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먼저 먹는 것도 남편이 저를 돕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면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봅니다. 누가 먼저 고기를 먹었느냐, 누가 상을 차렸느냐보다는 이 집안에서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어준 건 저를 위해 엄마가 차려준 그날의 밥상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말없이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남편 앞에서 딸을 지켜주겠다는 단호함, 먹는 것으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말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밥상 위에 놓인 갈비 한 점, 간장게장,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가 수없이 울고 삼켰던 속상함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복수였고, 선언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고기를 굽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가 제 편인지 알고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